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농촌관광 인사이트 특강. 저는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농촌관광부 권이연입니다. 네, 오늘 농촌관광 인사이트 특강 6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매주 지금 11월 한 달간 화요일, 목요일마다 농촌관광과 관광 분야에서 트렌디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또 이번 6강의 주인공은 저희가 화제 인플루언서, 화제 유튜버를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주인공은 유튜버 오늘은입니다. 제가 직접 소개를 듣기에 앞서서 좀 이렇게 자랑을 좀 대신 해드리자면, 오늘은 최별 PD님은 현재 MBC 소속 PD이면서 MBC 최초의 공식 유튜버, EBS에 팽수가 있다면 MBC엔 이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폐가 수집하는 여자, 그 다음에 김제에서 가장 유명한 하루살이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시고 있고요. 또 수상 이력도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2019년 차세대 미디어 대전 방송 콘텐츠 대상,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미디어상 최우수상, 올해는 제33회 한국 PD 대상 디지털 부문 대상, 이렇게 아주 최근에 상복이 터지신 어마어마한 기운의 소유자 최별 PD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PD님 다시 한번 셀프 소개랑 또 저희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MBC의 최별이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작년에 이제 4,500만 원짜리 폐가를 사서 김제에서 오늘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네. 소개해 주시는 경우가 처음이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부장님 되게 카메라 돌아가니까 진짜 잘하시네요. 아까 좀 버벅거렸죠. 저 실전에 강한가 봐요.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사전조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물론 제가 좀 같이 묻어가기 나이가 좀 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같은 그 청년의 또래로서 도전하고 뭐 이런 거에 되게 감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팬심으로 열심히 자료들을 좀 봤다는 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오피스에서 지금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진행 중인데요. 제가 대신 PD님을 만나 뵙고 또 이 공간에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콘텐츠에서 봤던 그 사연들 하나하나가 떠오르는 그런 곳들이거든요. 타일 붙이시던 에피소드며, 저기 안에 이제 그려져 있는 친구 1호의 그림들이나 이런 등등등. 좀, 저는 뭐 물론 두 번째 방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왔을 때 낯선 느낌이 많이 없고, 내가 원래 알던 공간에 온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오실 때 그런 기분 드실 것 같아요. 처음 오지만. 저희가 뭐 폐가 리모델링을 제가 했을 때부터 사실 이제 어떤 비어있는 집, 비어있는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은 리모델링이 중심이라기보다는 비어있는 공간에 어떻게 컨텐츠를 넣을 것이냐, 이 공간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 보니까 뭔가 새 집, 뭔가 예쁜 곳이라는 느낌도 좋지만 조금 남겨놓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뭐 그대로 낙서 같은 것도 그대로 남아있고, 사실은 예쁘게 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면 더 꾸밀 수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와주시는 분들이 조금 친숙하다? 영상에서 본 공간이기도 하지만 내가 예전에 살았던 시골 같기도 하고 할머니 댁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 공간을 운영하는 데에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듣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알아서 친숙했다기보다는 그냥 이 공간이 가진 그 세월의 때가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 오늘 아침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구독자가 30.7만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 채널 초창기부터 지금 계속 상승세로 30만이나 이제 구독자 수가 이제 달성이 되었는데 채널은 언제 시작하게 되셨나요? 채널은 작년 6월 5일에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산 게 작년 4월이거든요. 아. 4월 달에 집을 사고, 이걸 찍어야겠다 생각한 이후로 이제 회사랑 2달 동안 조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MBC 공식 채널로 작년 6월 5일에 오픈을 했고, 1주년 되던 5월
올해 6월 5일에 네. 이 오피스 카페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아, 이게 딱 1주년 맞춰서 네. 또 새 공간이. 네네네. 보면은 그 아까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집을 산 것이 먼저고 네. 그 다음이 이 채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랑 이제 개인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기보다 그러면 이 김제의 폐가를 구매하시게 된 계기는 뭐였을까요? 좀 한 2, 3년 전부터 오래된 집이나 빈집에는 좀 관심이 있었어요. 시골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도 계속 했었고, 그래서 원래는 저도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강화도, 서울에서 좀 출퇴근이 가능해야 되니까 강화도에 좀 시골집을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가 고민하고 가능할까 어쩔까 하는 사이에 강화도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강화도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다 싶었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집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알아버린 거죠. 얘가 싼 집을 찾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꾸 시골 빈집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딱 어느 날 눈에 띈 썸네일이 4,500만 원에 300평이었어요. 네. 오, 솔깃. 네, 솔깃하죠. 네. 4,500만 원이면 서울에서는 사실 원룸 보증금 될까 말까 한 금액인데, 그걸 300평이라고 해서 그 영상으로 사실은 저희 집을 먼저 만났는데,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길을 쭉 찍으셨더라고요, 부동산에서. 근데 되게 평야 가운데 집이 있고, 되게 뭔가 무서운 폐가 느낌이 아니었어요, 영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때 마침 저도 다들 그러시다시피 회사 생활에 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다는 건 아니지만, 네, 조금 힘들다 싶을 때쯤 그 영상을 보고, 친구한테 그날 밤에 말했던 것 같아요. 나 여기 너무 가보고 싶은데 우리 도깨비 여행 가자. 그래서 제가 여긴 방송이 아니니까 네, 그쵸? 소카를 빌려가지고 친구랑 같이 이제 전라북도 김제로, 그때 정읍에도 사실은 빈집을 두 집을 봤었어요. 저희 집이랑 정읍에 있는 집이랑 이렇게 좀 놀러 갈 겸 해가지고 빈집을 보러 왔는데 이 집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다른 집보다는 같은 금액이었는데 우선 평야다 보니까 햇빛이 진짜 다 고르게 들어오는 느낌이었고, 집 자체도 뭐랄까 좀 야트막해서 그런지 평온한 느낌?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야, 나 같으면 산다 이러더라고요. 친구분이 결정적 역할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보러 왔는데 자기는 안 사놓고 저한테 산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기가 얇아가지고 그래? 막 이래서 이제 그날 가계약금을 걸었어요. 가계약금을 바로 걸었고, 부동산 50날? 네. 부동산 아주머니가 또 막 시골집 빨리 나간다고 막 하셔가지고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그쵸,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래서 네. 이제 100만 원을 걸어놓고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100만 원을 걸 때만 해도 이제 좀 뭐 그럴 때 있잖아요. 회사 생활이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뭐 쇼핑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 내가 요새 좀 힘든데 뭐 100만 원 정도 쓸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이 돈은 버리는 돈이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 놓고 좀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이 집을 내가 정말 살 수 있나, 사도 될까를 고민하고 싶어서 딱 가계약금을 걸고 그때부터 좀 생각을 했죠. 집은 샀는데 저는 직업이 PD다 보니까 네.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하다 보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고칠 시간이 나한테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좀 잔머리가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정도면, 저는 사실 직업적으로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PD라는 것을 대학생 때부터 꿈꿨었고 그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 조건인데, 제가 이렇게 회사 생활에 약간 회의감이 들거나 힘든 점이 있다면 이 세상에 한 99%의 직장인은 다 이런 마음이겠구나 싶으면서 그러면 이런 영상을 만약에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집은 사기로 결정을 했고 이 영상을 하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하니까 어차피 회사한테 기획안이나 써보자 해가지고 기획안을 거의 약간 분노의 기획안을 썼었죠. 약간 이제 네.
잃을 게 없으니까. 나는 이미 내 집을 샀고, 뭐 회사에서 안 한다 그러면 뭐 회사 손해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성비 컨텐츠를 만들겠다. 약간. 왜냐하면 제가 그때 처음에 얼굴 없이 이렇게 손발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연료가 안 들죠. 그러네. 출연자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뭐 저 월급 나오는 거야 뭐 그렇다 치고 심지어 그 대상지인 집도 내 집이고 회사 돈이 제가 아니야. 제 돈으로 샀고 그리고 제 집이니까 제 돈으로 고칠 거고. 네. 그래서 얼마나 좋냐. 회사는 잃을 게 없다. 그렇네요. 근데 사면서도 이거 오케이가 되겠나 싶었어요. 안 되면 그냥 조용히 회사 생활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걸 회사가 오케이를 해줘서 채널도 오픈하게 되고 네,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회사는 어떻게 그렇게 또 오케이를 하시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그쵸. 기존에 그 MBC 방송국에서 하던 콘텐츠랑 좀 다른 새로운 시도잖아요. 그쵸. 그때 당시 이제 센터장님, 지금은 저희 국장님이 되셨는데 센터장님이 제가 좀 힘들어하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시키면 안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냥 약간 우는 아이 달래듯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국장님한테 저 진짜로 집 사요. 이거 계약 진짜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국장님이 카톡으로 이응 키역 보냈어요. 이응 키? 키역. 심플하게. 그래서 제가 답장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사진 찍어서 보냈죠. 네. 그렇게 됐었어요. 참 신기하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돼가지고 저는. 될 놈 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타이밍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채널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이란 채널명하고 또 구독자를 부르는 이제 애칭이 어른이들 좀 독특한데 요건 어떻게 정하게 되셨어요? 원래 처음에는 오늘은이었어요. 제가 지은 제목은 오늘은이었고 막 이렇게 급하게 기획안을 썼을 때 그러고 싶은 거죠. 항상 하는 일이 정해져 있고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하니까 매일매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활을 못한 현대 직장인이다 보니 그래서 오늘은이라고 지었었는데 이제 처음 저희가 영상을 찍은 거를 후배 PD랑 같이 보다가 후배 PD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되게 느린 느낌이 든대요. 느린 느낌이 들어서 일부러 맞춤법 틀린 듯이 오늘은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하길래 너무 괜찮은 거죠. 그래서 너무 괜찮은데? 그랬는데 그 친구가 거기에다 하나 더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뜻을 정하자. 그래서 오늘은 사는 어른들까지 너무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20분 만에 그러면 오늘은 대신 오늘은으로 가자.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좀 정해졌고 그러고 나니 제가 아까 저랑 비슷한 사실은 직장인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직장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이제 어른이들을 저희 구독자분들을 부르는 명칭으로 쓰게 됐죠. 그래서 구독자명은 어른이들. 네,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는 각 곳에 흩어져 계신 어른이들. 뭔가 약간 그 어린이랑 비슷한 음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른들이지만 어른들한테 좀 부드럽게 다독여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른이들. 그러니까요. 네. 약간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정해놓고 부르기가 민망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색하긴 했는데 그래도 다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 어딘가에서는 그냥 어렸을 때 그런 마음 그대로 좀 실수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편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부르게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어떻게 보면 오버 해석한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인터뷰들을 보다 보니까 이 집을 사게 된 계기 중에 퇴사하고 싶을 만큼 막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순간 이제 오기를 부리는 아이처럼 퇴사가 아닌 엉뚱한 다른 선택을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래서 거기서 왜 보면 우리가 누구나 어른들은 가슴에 이제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갖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지 그런 내 내면의 아이를 달래는 이런 작업일까? 근데 마침 또 구독자명도 어른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랑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른들이 어른스럽지 못한 그 뭔가 힘들고
좀 투정 부리고 싶은 마음들이 좀 이 채널을 보면서 달래지는 것 같다라고 꿈보다 해몽을 더 거창하게 해봤습니다.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진짜 뭔가 그런 어린 마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어리광 부리고 싶은데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지만 자랄 때 느낀가 어떤 어른이 되어서 제가 사회인으로 한 역할을 하면서 지내는 것은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어리광 부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와서 찍은 영상들을 보고 항상 좀 놀랬던 건데 제가 그렇게 어르신들한테 네. 약간 어리광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사실은 뭐 농사 짓는 것도 저에겐 심각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한번 따라해보는 게 되게 놀이 같고 소꿉장난 같고 하면서 그래서 초반에 막 집 고칠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지금 되게 비싼 소꿉장난을 하는 건가? 지금 이게 괜찮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정도로 그런 뜻이 있었죠, 실제로. 그런 설렘들이 되게 영상 안에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비싼 소꿉장난을. 저는 어떻게 하다가 수많은 시골집 중에 김제까지 선택을 하게 되셨나 했더니 이건 아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네네네. 유튜브 알고리즘이 인내해준 가성비 이제 폐가였던 것이 이제 전 알게 됐고 그럼 연고 없는 곳에 폐가를 산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땠는지 이제 궁금해요. 아까 그 찐친분은 야 나라면 나 산다 이렇게 해서 네네. 좀 부추겨 주셨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가 미쳤나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랬었어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기 전에 얘기하지도 않았고 예,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얘기했죠. 집을 샀다. 예, 근데 이제 부러워하는 사람 반. 왜냐하면 다들 이런 로망이 있다 보니까 네. 부러워하는 사람 반 또는 괜찮나 걱정하는 사람 반. 실제로 저랑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신 카메라 감독님들이 처음에 같이 왔다가 정말 진심으로 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네. 폐가였을 네, 때 고치기 네, 전에 꼭 이렇게 해야겠냐, 이걸 해야겠냐. 그래서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더라고요. 어떡해.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들하고 처음에 찍지 네. 못했어요, 영상을.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어머. 여기는 정작 막 해맑게 벽지 뜯고 계시는. 너무 괜찮은데 왜 예쁘지 않아요? 이런데 막 그러니까 제가 막 기억이 아직도 나요. 여기 좀 예쁘게 찍어주세요 했는데 이걸 어떻게 예쁘게 찍냐. 약간 이랬었죠. 근데 그런 걱정에서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걸 보시면서 이게 되는구나 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과정 자체가 좀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두 분들도 참 되게 놀라움의 연속이셨을 것 같아요. 그쵸. 놀랍죠. 근데 이런 무모함이나 과감한 결정력, 추진력 이런 게 저희가 오늘은 채널에서 최별 PD님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응원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뭐 현실에선 잘 저지르기 쉽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쵸. 지금 보면 아까 채널 오픈을 20년 6월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농촌으로 오신 지 1년이 넘었고 4계절도 한번 이렇게 보내보셨는데 도시에서의 삶과 이 농촌에서의 삶이 가장 다른 점이라기보다 나한테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갖고 온 변화 어떤 게 제일 달라진 걸 느끼세요? 도시에서는 그런 줄 몰랐는데 항상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바쁜 줄도 모르고 바빴다고 해야 될까요? 생각해보면 상암동은 되게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 중에 한 곳이긴 한데 바쁘면서도 계속 불안한 거죠. 나만 조금 뒤처지지 않나? 나만 도태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고 근데 이곳에 오니까 사실 저만 쉬면 다 좀 조용한 느낌이거든요. 저만 바쁜 느낌? 그러니까 이곳의 템포에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도시에서의 삶과 이곳의 삶의 실제 어떤 바쁨을 비교하자면 여기가 훨씬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게 되긴 하면서도 이 주변의 원래 템포를 보고 저렇게 맞춰 살아야지 나도 막 재빠르게 재촉하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고 가장 다른 점은 집 근처 왔다 갔다 할 때 간판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에서는 제가 뭐 회사에서 집까지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살았었는데 가는 길에 뭘 사지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뭐 예를 그쵸. 들면 뭐 올리브영이 있고 뭐 맥도날드가 있고 식당이 있고 약간 참새가 방앗간. 네, 그쵸. 그래서 저기 들러서 잠깐 뭐 좀 사갈까? 뭐 편의점에서 뭐 좀 사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데 이곳은 사실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면서 그 집에 있는 마당에 있는 것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 집은 뭐가 있네? 무슨 꽃이 폈네? 약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보는 것들의 차이가 되게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생각? 그래서 좀 약간 어렸을 때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약간 관찰력이 한창 좀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의 모습이 조금 돌아온 느낌? 네, 약간 막 세상 막 다 예뻐 보이고 신기한 거 막 많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더 섬세하게 이렇게 주변 것들을 네. 살펴보게 되는 거군요. 네네네. 뭔가 이렇게 저를 소비자로 대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저는 사실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도시에서는 거기는 좀 소비의 공간이잖아요. 나는 이제 소비자로서의 가치가 그쵸, 높은 그쵸. 인간이 되는 네. 거고, 근데 농촌은 어떻게 보면 소비보다는 생산을 해야 하는 공간이고, 여기선 또 열심히 생산자로 살고 계시잖아요. 아까 도시에서 되게 바빴다 했는데 시골에서 삶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만만치 않게 바쁘시거든요. 장난 아니죠. 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너무 인상 깊었던 그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이곳에 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왔다. 이곳은 시험기간 독서실 같은 곳이다. 전에 없던 부지런함으로 나를 만난다. 이런 자막이 있었어요. 이게 오히려 더 일상의 그 스케줄이 더 바쁘고 뭐 체력적으로도 훨씬 더 힘들 것 같아요. 이곳 김제에서의 삶이. 근데도 오히려 도시보다 막 더 많이 웃으시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기서 쉬러 왔는데 쉬지 못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쉬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쉬었어요. 주말에 분명히 쉬는 날도 있었는데 뭔가 충전되는 게 아닌 느낌? 그냥 이렇게 그런 거죠. 일할 때에 켜져 있었다가 일이 끝나면 저도 같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핸드폰 충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어디에 충전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냥 꺼진 채로 둔 느낌? 그러니까 다시 켜도 배터리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좀 소모되는 느낌을 좀 서울에서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여유롭게 지낼 수 있거든요. 나 챙기고 뭐 운동도 하고 어디 카페 가서 좀 잠깐 멍도 때리고 충분히 지낼 수 있었는데 그때 왜 내가 그걸 못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때는 그런 여유가 없었나 봐요. 근데 이곳에 와서는 어떤 보이는 것들 때문에도 여유가 생기고 이곳에 저를 정말 어린아이처럼 대해주시는 어르신들 네, 그런 관심 때문에도 좀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셨다시피 제가 사실은 귀촌을 하긴 했지만 언제 다시 일 때문에 서울로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다시 서울로 어느 날 가게 되면 여기에서 익힌 어떤 삶의 방식들을 까먹지 않아야지 이걸 좀 서울에 가서도 좀 그대로 지켜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구나 약간 그걸 배우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의 삶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33이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 훨씬 많은데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들을 좀 건강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랬을 때 좀 바쁘더라도 체력적으로 힘들더라도 뭔가 저에게 필요한 것을 배운다는 느낌이 있죠. 그 힘들다는 생각이 별로 이렇게 안 드시는 거예요? 네, 그냥 의미 있는 힘듦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약간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전에는 일할 때만 되게 켜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PD라는 직업을 빼고 저를 보면 뭐가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회사를 만약에 제가 그만두면 나는 뭐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저의 어떤 생활인으로서의 기능은 크게 없어 보이고 근데 이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PD가 아니어도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뭐 집도 뭐 꾸밀 수 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 나가다 보니까 내가 그냥 PD인 그냥 어떤 평면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게 입체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나의 매력을 내가 발견해 나가는 그런 거네. 나 완전 멋있는데? 나 집도 고칠 줄 알았어? 아, 그죠? 네. 네. 되게 질투나는 삶이네요. 아니, 이렇게 보면은 생활을 그대로 노출을 하고 나의 생활이 그대로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계속 카메라를 켜두면서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힐링의 느낌이 날까? 뭐 좀 그런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딱히 뭐 그런 거 일이라는 생각은 안 드셨던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처음에는 사실 혼자 찍기도 했었거든요. 처음에 몇 번은.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재밌었고 노는 것 같았고 그리고 다른 카메라 감독님들이 와서 찍게 됐을 때도 우선 기본적으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저랑 다 친해요. 9년 넘게 같이 일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막 그닥 일같이 느껴지지는 않는 그리고 서로 뭐 굳이 막 일처럼 뭐 계획을 짜거나 그런 건 아니다 보니 원래 서울에서 하던 일에 비하면 이건 일이 아닌 거죠. 물론 이게 쉬는 거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애매한 경계에 있긴 있지만 그랬을 때 그냥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특히나 그랬는데 뭘 하는 것보다 제가 보는 걸 되게 많이 찍었어요. 여기에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펑 트인 하늘, 뭐 들판, 뭐 꽃이 폈는데 뭐 빨간 꽃이 폈고 노란 꽃이 폈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예뻐 보여서 제가 보는 시선을 찍다 보니까 그냥 그 예쁜 거 찍고 다니는 카메라 출사하는 느낌? 아니, 보면 진짜 영상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농촌을 사랑해서 이런 농촌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농촌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전봇대들이거든요. 근데 그 흉물이라고 생각했던 전봇대조차도 갬성샷이 돼서 영상에 담기는 걸 보고 우와 했는데 이런 예쁜 것들을 담는 찾아내는 포인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역시 그 애정어린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냥 예뻐 보였던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이런 풍경들을 저는 처음 보니까 그게 그냥 다 예뻐 보이는 거죠. 막 이렇게 낡은 집도 예뻐 보이고 서울에서는 사실 이렇게 세모난 지붕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1층짜리 집은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막 낡은 1층짜리 집도 예뻐 보이고 땅에 꽃 피고 뭐 이런 것도 그냥 다 처음엔 신기했었어요. 네, 다 신기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그때 저의 마음은 뭔가 되게 여행하는 사람 느낌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낯서니까 제 공간이 아니니까 더 예뻐 보였던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 정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한 2달 정도 서울에 아예 안 간 적이 있어요. 이제 회사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지역에 네, 지역에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만 한 2달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현지인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막 다 예쁜 게 많아서 찍을 게 많았던 게 조금 줄어드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한 일주일에 이틀은 서울에 있고요. 5일은 여기에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그렇게 되면 서울 가도 재밌거든요. 뭔가 그 여행자로서의 감각? 네네. 조금 몸이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약간 서울 가서도 재밌게 지내고 이곳에 와서도 이곳의 좋은 점들을 보게 되는 그런 시선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럼 그 아름다운 영상미의 비법은 낯설게 보기, 이렇게 뭔가 네. 그 처음 본 사람의 그 감정이 그대로 담겨있던 샷들인 거네요. 네네. 보면은
일단 출신은 시사교양 PD시잖아요. 네, 네. 근데 시사교양 PD가 지금 농촌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콘텐츠를 보다 보면은 아름다운 풍경과 뭐 그런 리틀 포레스트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콘텐츠 외에도 좀 생각해 보게 될 만한 거리들이 좀 담겨 있는 게 보여요. 뭐 최근에는 그 할아버님 광복절 특집도 그렇고 화가가 이제 그분의 그런 일대기처럼 뭔가 그 세월을 그려주신 것들도 그렇고 시사교양 PD 체별로서 바라보는 농촌의 현실이라고 할까? 너무 무겁지 않아도 좋고 그냥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같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공유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처음에 사실 이 마을을 내가 와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시골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떨어져 있어서? 넓고 거기에 사람 뭐 해봤자 막 10가구 사는 정도고 집과 집 사이에도 간격이 넓고 하니까 그때 되게 어떤 서울에서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에 치이다가 이곳에 왔을 때 나는 아무도 없는 데에서 쉬어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곳에 사람이 없는 게 좋아서 왔거든요. 근데 막상 한 1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농촌에 사람이 없다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 싶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러니하게 제가 사랑을 받는 부분들도 어르신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부분들도 저는 정말 애기니까요. 여기서는 서울에서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훨씬 많지만 이곳에서는 저보다 어린 친구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영상에도 한번 우연찮게 찍힌 거를 내보냈었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인기척이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랬을 때 마을 분들이 되게 갑자기 사색이 되셔서 이제 가시는데 그때 너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마침 방앗간집 어머님도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예전에는 여기가 막 결혼식, 뭐 잔치, 마을 잔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던 재밌었던 마을인데 그래서 마을 분들끼리 그러니까 거의 마을이 한 회사인 거죠. 그래서 회사 사람들 회식하듯이 맨날 뭐 잔치하고 놀고 재밌게 지냈었는데 점점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 계시다 보니 장례식만 한다는 거예요. 잔치가 아니라.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인구 문제나 농촌의 문제는 어떤 통계치만 알고 있는 수준이었지 이게 실제로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지는 몰랐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시사교양 PD인 부분도 있어서 좀 이거는 제가 아니면 사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거예요. PD이면서 이곳에 와서 사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뭐 1인 유튜버도 아니고 방송국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이런 채널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떤 좋은 타이밍인데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고 시사교양 PD로서 좀 사람들한테 보여줄 부분은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신경 썼던 거는 그게 너무 피곤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너무 무거우면 네네네. 어쨌든 저희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고 뭐 대책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싶진 않았고 다만 이 부분을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떻게 유쾌하게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피스까지 열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그 전라북도 김제도 인구 소멸 지역에 드는 그쵸. 곳이거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쵸? 근데 네. 마냥 그런 아기자기한 이야기들만 들려주셨으면 저는 되게 배신감이 느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농촌에도 여러 가지 이쁜 모습 외에 문제들도 되게 많은데 근데 그런 것들을 부담스럽지 않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던 것 같아서 전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보면은 구독자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예쁜 힐링 콘텐츠가 있고 또 이렇게 또 그 시사교양 PD로서의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또 들려주고 싶은 이런 농촌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게 근데 어떻게 콘텐츠를 기획하실 때 그 독자들의 반응을 신경 안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어떤가요? 반응들은 실제 어떤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콘텐츠들이?
솔직히 초반에는 예쁜 힐링 콘텐츠를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일을 많이 하려고 하거나 뭔가 좀 뭐 한다고 하면 좀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 유튜브 채널 자체가 그냥 예쁜 힐링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들어왔더니 그런 걸 안 하네? 약간 그런 댓글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힐링 콘텐츠를 찍을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유튜브 채널의 어떤 전략으로는 사실 예쁜 힐링 콘텐츠를 계속 올리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게 되지만 제가 MBC PD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데라는 고민을 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하려면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좀 오래 했었고, 왜냐면 이거 자체가 저에게는 어떤 커리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직업적으로 그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좀, 이거는 장기로 가야 된다. 길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사람들이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길게 보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게 되는 타이밍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하게 됐죠. 근데 지금 그래서 되려 지금 너무 편한 게 제가 뭘 해도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게 다 이 시골에 있는 이야기구나. 좀 힐링이 되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 사람이 사는데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 자체를 그냥 오늘은의 어떤 성격, 색깔로 좀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래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오히려 이쁜 것만 있으면 더 진실성? 뭐 이런 게 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계셨잖아요. 뭐 이렇게 아예 사시는 분들에 비하면 또 아닐진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그 계신 이사 와서 머문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진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제가 좀 이제부터 드릴 질문은 농촌을 바라보는 어떤 편견과 오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도시랑은 환경적으로 다르고 또 여기 보면 이 죽산 면 소재지에도 편의점도 없고 빵집도 없고 그 미용실도 한번 그 좌절하신 적도 있잖아요. 머리 스타일로 등등등 이런 시설들도 많이 없고 식당도 그렇게 편하게 가서 먹으실 수 있는 식당도 없고 이런 환경들인데 농촌에 살면서 가장 불편했던 게 있다면 뭐였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편의점이 없는 것? 네, 뭔가 늦게까지 운영하는 가게가 없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요즘은 택배가 너무 잘 되고요. 네. 그리고 이곳은 시골이지만 뭐 여기서 한 10km만 가면 김제도 시내가 있고 그쵸. 그곳에 대형마트가 다 있죠. 있고 되게 생각보다 한국의 구석구석이 도시화되어 있어요. 그곳에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불편하다는 점은 전혀 없었고 되려 불편한 게 없었던 게 저는 좀 신기했어요. 특히 가장 좋았던 점은 처음에는 그건 불편하더라고요. 배달이 하나도 안 된다는 점. 배달 음식. 네, 배달이 하나도 안 된다는 점이 조금 그랬는데 그게 저에게 되게 좋은 삶의 결과를 가져다 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좀 밥을 해먹게 되고 억지로 제가 분명히 배달 앱이 있으면 전 배달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서실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좀 끊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삶의 환경들이 저에게는 되게 필수적인 불편함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약간 너무 편해서 불편했던 서울이었던 것 같아요, 되려. 너무 편하고 제가 선택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 고민을 되려 하게 되는 거죠. 뭐 하지? 뭐 먹지? 근데 막상 하게 되는 건 맨날 똑같잖아요. 뭐 카페나 가면 그래도 활동적인 하루를 보내는 셈이고 그랬을 때 이곳의 불편함이 저에게는 되게 건강함을 유지시켜주는 요소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 요즘 추세의 미니멀 라이프가 거의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라지는 느낌이기도 하네요. 농촌에서 미니멀 라이프는 불가능하긴 한데 물론 집에 점점 물건이 쌓이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뭔가 그러니까
건강함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심플해져가는. 네네네네. 선택지가 별로 없고 밥을 먹으려면 밥을 해 먹어야 해요. 그게 너무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마침 근데 요리를 또 잘하고 좋아하셔가지고 저였으면 거의 이제 굶어 죽어갔을 것 같은. 아니 옆집 어머님이 먹여 살리셨을 거예요. 이 여사님께서. 이게 보면은 도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농촌에 관련된 기사나 뭐 어떤 에피소드에 웹에 이렇게 달리는 댓글들을 전 잘 보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편견이나 오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장 많이 나온 얘기들은 귀촌인들에 대한 텃세, 그리고 뭐 동물에 대한 뭐 농촌 주민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그 여기서 살고 경험해 보신 농촌 문화는 어땠어요? 저도 사실은 어떤 선입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집을 살 때 이제 이장님한테 물어보거나 현지인들한테 좀 시세를 따져보거나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만나는 게 무섭더라고요. 막 이렇게 괜히 제가 뭔가 약점을 들키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 티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사실은 동네 분들이랑 친해질 생각도 없었고 친해질 노력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상 지내보니까 제가 너무 다르게 느꼈던 점은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 분들이 막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 어쩐다.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서는 한 분도 그렇게 그냥 불편하게 저를 다 각자 바쁘세요. 네, 열심히 사시느라. 왜냐면 이곳에서는 정말 아파서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되기까지 노동을 하시거든요. 각자 자기의 삶에서. 그래서 바쁘시기 때문에 저를 귀찮게 할 시간이 없고 되려 제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귀찮게 한다면 귀찮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어느 동네에 가서 누군가 그게 마침 시골인데 누군가 나를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한다. 그거는 그분의 성격이 이상한 거지. 농촌의 특수성은 아니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에서 시골로 왔다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가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김포에 살다가 뭐 파주로 간다고 치면 그러니까 뭐 아니면 일본에 살다가 한국으로 이사를 왔다 치면 당연히 문화 차이가 있고 서로 사는 방식이 다른 거고 옮긴 사람이 그 방식에 맞춰서 적응을 어느 정도는 해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귀농이나 귀촌을 했다는 것에 약간 의미 부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도시에서 시골까지 왔다는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싶은 거죠. 사실 그냥 적응하면 되는 일인데 어딜 가나 사는 모습 비슷하다. 그렇죠. 네. 그런 거 그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왜 병신 보존의 법칙 이런 얘기죠. 어딜 가나 집단의 병신을 한 그렇죠. 괜찮아요. 아니, 저희가 그 흔히 하는 농담들이잖아요. 어딜 가든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거를 너무 일반화시킨 게 아닌가. 만약에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해도 그러지 마시라고 하면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이곳에서 뭐 어떤 스타일이 안 맞는 분은 만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거리를 두면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럼 PD님께서 특별히 운이 좋아서 좋은 이웃들을 만났다기보다는 운은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이웃들이 너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렇다고 막 일반화하기도 어렵죠. 다른 시골에서 살아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그런 편견은? 약간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피해담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계속 재생산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아무도 농촌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어서 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정적 담론들이 더 이제 힘을 싣고 재생산된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손해를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나쁜 마음을 먹고 뭐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얘기 약간 무거워지긴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근데 느껴졌던 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건 있어요.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저의 선입견은 그건 막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할 것 같다라는 것 하나랑 되게 그 시골의 정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심이 좋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너무
도시인의 기대치가 높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농촌에서 느낀 게 되게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동네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막 음식하면 주고 반찬 주고 이거는 그 집에서도 주기 때문이에요. 네, 서로 그게 예의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도시보다 훨씬 정확한 느낌인데 그게 돈이 아닐 뿐이죠. 도시에서는 각자 뭘 만들어서 할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근데 되게 그게 정확하고 그래서 더 깔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이곳에 약간 그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니었나? 마지막 남은 유토피아를 농촌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네네. 근데 그건 아니긴 해요. 왜 막 그렇게 인심이 막 넘치고 너무 다 저를 챙겨주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똑같은 다른 동네? 과도한 또 환상에서 오는 편견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마침 저희 보시면 영상에 나오시는 분들이야 다 제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일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모습만 보일 테고. 근데 뭐 또 한편 아닌 분들도 어딘가에 계실 수 계시겠죠. 있고. 근데 굳이 저희 카메라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좀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 주민들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쭉 보면 그 주민들이랑 교감하는 거랑 지역의 삶 속에 이렇게 녹아드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으로서 와서 농촌을 즐기고만 가는 게 아니고 지역에 녹아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가장 크게는 처음에 그 폐가 고치실 때 서울에서 멋있는 그 공사하시는 분들 인부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지역에 계신 인부를 같이 모셔가지고 집을 고쳐나가고 그 다음에 뭐 그 장판이랑 도배하실 때도 지역 지물포에 가셔서 막 오래된 것들 같이 찾아내면서 거기서 고르시고. 근데 그 부분은 약간 현실적인 부분이 크긴 했는데 실제로 공사 비용이 서울 인건비보다 현지 인건비가 더 싸고요. 서울 인건비를 100으로 치면 이쪽 인건비는 한 7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약간 실제 경제적으로 조금 아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계약은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되지만 모든 인테리어는 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그러지 못해서 좀 하여튼 그런데 그때도 한창 제가 원래 오래된 것들을 좋아해요. 원래 레트로하고 오래된 것들 그러니까 막 새 거는 사실 그냥 새 거일 뿐이잖아요. 쓰면 바로 헝거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오래돼서 막 뭔가 시간이 쌓여있는 것들을 좋아해서 서울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갈아엎어지고 없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이곳에서 너무 쉽게 만났을 때 진짜 신났었어요. 그때는. 좀 심지어 폐가에 그 오래된 식기도 다시 쓰시고 그쵸. 너무 놀랐거든요. 저 그 식기 때문에 집을 샀다고 해도 과언이 그 아닐 정도로. 근데 요새 일부러 그런 레트로템도 사잖아요. 네네. 서울에서 사면 하나에 다 10,000원 이상이라고. 그 펭수한테 줬던 음료수 컵도 오란시 그쵸. 옛날 컵이고. 네네. 그런 것들을 원래 좋아해서 그냥 그거는 자연스럽게 제 취향대로 갔던 것 같고 지금은 또 한참 그러니까 좀 새 거가 좋긴. 이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삶의 균형을 찾고 계시는 중이군요. 네네. 근데 보면 지금 30만 이상의 구독자분들이 계세요. 이제 대형 유튜버가 되었는데 보면은 연령대들이 되게 다양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이 보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인 것 같아요? 물론 추측으로 하실 수밖에 아니요. 나오나요? 네,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다 네. 나오는데요.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여성분들이 한 60% 이상이고요. 그 중에서도 여성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인구는 30대에서 40대, 50대?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으시네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 나이 많은 분들 중에 되게 찐팬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댓글에 보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만 해도 유튜브 영상을 좋아해서 보는데 댓글을 남기진 않으니까 그 나이마다의 약간 문화 차이가 조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여성 시청자들이 좀 고르게 분포해 있어요. 20대부터 한 60대까지도 많이들. 거의 그러면 30, 40대 분들은 이제 최별 PD님한테 내 자신을 빙의하면서 보실 수도 있겠네요. 대리만족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시고 어르신들은 내가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지금 그렇게 지내네.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아 보인다. 약간 이런
오히려 그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내년에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이 다가올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보시면서 이제 은퇴 후에 기촌 생활을 좀 꿈꾸시기도 하시죠. 가장 기억에 남았던 댓글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댓글들도 보면은 다 너무 막 맑고 청량하고 막 따뜻하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좀 다들 좋으세요. 인성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유튜브 올릴 때 뭔가 악성 댓글 같은 게 있을까봐 좀 걱정도 했는데 네. 한 거에 비해 너무 클린하고요. 특히 진짜 저희 채널 자체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채널에 비해서. 댓글들은 사실 대부분 다 좋은 내용이어서 매번 댓글을 보고 힐링을 받지만 초반에 좀 충격을 받은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 되게 바쁘게 지내고 뭔가 여유가 없음의 대명사였던 사람이었던지라 제가 누군가를 대가 없이 응원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누구의 팬이었던 적도 저는 없어요, 거의. 근데 그냥 사실은 제가 뭐 폐가를 고치거나 뭔가 제가 성공을 한다고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뭐가 돌아갈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되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생겼을 때 응원한다는 말을 진짜 많이 써주셨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게 좀 제가 지금까지 알던 세상과는 다른 거죠. 누가 이렇게 누구를 응원을 하나? 요즘 세상에? 그게 좀 신기했어요. 응원해주신다는 말에. 그리고 그 초반 댓글들에 저도 너무 감동해서 그래서 조금 약간 이 유튜브 채널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처음에는 솔직히 저 그렇게 진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하고 싶으니까 이 집을 고쳐야 되니까 내가 좀 이용을 하지 뭐 약간 이런 마음이었다면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의 어떤 태도도 많이 달라져 왔던 것 같아요. 아니, 보면은 막 보기에나 좋지 다 고생이다 이런 댓글도 있고 아니면 뭐 대부분은 고생하면 할수록 되게 다들 신나하시기도 하고 더 고생을 반기시는 반응도 있고 하는데 고생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고생하는 거가 정말 괜찮으신 건지 아니면 화면에 카메라가 있어서 하하 웃으실 수밖에 없는 건지 근데 저는 원래 취미가 시간 날 때 집 구조 바꾸는 게 취미일 정도로 원래 그걸 좋아하고 네, 그리고 약간 뭐랄까 조깅 같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쇼츠에도 올라가 있긴 하지만 네.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언제 끝내야 될지 모르는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끝이 없구나. 네, 뭔가 달리기는. 목적이 있거나 네. 그 제가 멈출 때 멈추는 거잖아요. 달리기는 그건 좀 재미가 없고 싫은데 되려 뭐 텃밭 그런 거는 노동인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늘 할 일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되려 그건 좀 재밌어요. 그런 것들. 네. 그것도 일종의 게임이나 네. 운동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뭔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이 업무의 범위 자체가 되게 넓거든요. 네.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쓰고 그런 일인데 사실 텃밭을 가꾸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단순 노동에 가까우니까 네. 그 시간이 되려 저한테는 좀 좋은 거죠. 그리고 되려 일할 때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편집을 뭐 10시간 동안 앉아서 한다든지 이럴 때가 많으니까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힐링이 될 때도 있고 체력적으로 힘들 때는 그마저도 안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몸은 바쁘지만 머리는 그쵸, 쉴 수 있는 쉬어가는? 네네네,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해보지 않으면 잘 상상이 안 갈 것 같긴 하네요. 몸이 힘든데 어떻게 머리가 맑아지지? 되게 좋아요. 약간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컴퓨터 게임 중에 지뢰찾기 있잖아요. 네. 그거 하는 느낌? 네? 그냥 아무거나 클릭하는 거잖아요. 네. 아무거나 클릭하는데 지뢰가 빵 터지면 빵 터지고 뭐 이런 건데 그냥 잡초 뽑는 것도 약간 그런 거. 그냥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하면 클리어 약간 이런 느낌? 막 뭐 복잡하게 머리를 쓰거나 하지 네. 않을까요? 저는 막 쉴 때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승부욕이 발동이 안 되거든요. 굳이 그걸 왜 이겨야 하지? 약간 이런 타입이어가지고 그 제 성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밭일 뭐 이런 건 음.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무 생각이 음. 네,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제가 그 콘텐츠 얘기를 네. 좀 해보고 싶은데, 네. 봤던 것 중에 아트 포 라이프 프로젝트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네네. 뭐 그 모토가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또 일상인 뭐 이런 거 같은데, 네네. 최근에 그 유키 구라모토 피아니스트가 오셔서 이 오피스 여기죠? 그죠? 요 일대였죠? 네네네. 이 여기 길이에요. 죽산면 이 거리에서 그 세계적 거장 피아니스트가 와서 그의 곡 던을, 그러니까 새벽을 네네네. 죽산면에 그 동이 떠오는 새벽에서, 새벽에 네. 찍은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네. 너무 뭔가 비현실적이고 되게 황홀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아직 아트 포 라이프 프로젝트로는 두 분 네. 모셨던 거잖아요. 네네네. 선우일관 네네. 피아니스트랑.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 콘텐츠 계획이 있으신 건지. 네,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업로드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2월에도 한 분 더, 예,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럼 12월에 막 눈 맞으면서 덜덜 떨면서 그건 힘들 것 같고. 예. 근데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아트 포 라이프라는 예술이 되는 일상이 되는 예술은, 그런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저 자체도 제 인생이 뭐가 그렇게 다이나믹하고 재밌는지 사실 몰랐는데 막상 찍어놓고 보니 이야기가 되고 스토리가 되는 걸 보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다 이렇겠구나. 사실 자세히 보면 무언가 뜯어보면 그 안에 이야기도 있고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는 건데 사실 일상이 무미건조해져서 내 인생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사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런 감각들을 일깨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런 되게 저명한 아티스트 분들한테서 꽤 연락이 왔는데, 먼저 연락이? 네, 근데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저 같은 직장인이 또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교양 생활을 하고 싶은데 뭐 그럴 여유도 없었고 공부도 안 했으니까 취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그런 거예요. 음악회를 가고는 싶은데 어디 음악회를 가야 돼? 약간 네. 그런 전시회를 가고 싶은데 그 미술에 대해서 잘 몰라. 약간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어떤 클래식이나 어떤 예술에 대해 막연히 가지고 있는 공포심, 어려운 부분들을 그냥 오픈하자 해서 좀 클래식이나 예술을 쉽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이라는 취지로 좀 접근을 했고, 그래서 아티스트한테는 그렇게 말해요. 그냥 오셔서 쉬셔라. 공연만 하시고 나머지는 일정이 없어요. 무일정이에요. 저희 집에서 그냥 하룻밤 쉬시고 가시는 건데, 이분들도 그런 촬영이 처음이신가 봐요. 뭘 안 시키는, 네. 뭘 안 시키고 카메라도 하다못해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저희끼리 놀다가 그분이 뭐 잠깐 나오셨다, 뭐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몰래 가서 찍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분이 하시고 싶은 거를 하게끔 두고 좀 이거는 방해가 되지 않겠다 싶을 때 그냥 뭐 하거든요. 그런 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정말 좀 쉬시게 되더라고요. 그분들한테도 촬영이 아니라 네. 휴식 같은 네네.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티스트 분들도 오셔서 되게 좋아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저희가 먼저 이제 브이로그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어렵게만 느꼈던 예술이 아닌 거죠. 이 사람도 그냥 평범하네, 또는 이런 모습이 있었네, 또는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이 어떤 마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노래가 어울리는구나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면서 굳이 클래식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조금 내가 그 노래 알아, 이런 분위기야, 이런 느낌이야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막 댓글로 뭔가 연출한 듯한 느낌을 싫어하신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가지고 이거 너무 연출이고 너무 기획인데 싫어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예뻤거든요.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느낀 게,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연출한 거 싫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연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약간 짜치게 연출한 듯한 느낌이 나는 게 싫다는 거구나.
그냥 좀 멋있게 잘 하라는 거구나로 받아들여져서 아, 오케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해가지고 이제 좀 앞으로도 그런 컨텐츠들 반응 좋았죠, 이거는. 네,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그게 아니면 정말 저희 채널 유지가 안 아니 되는 무슨 논두렁밭 한가운데에서 피아노를 놓고 막 연주를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농촌을 예술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반응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네. 보면 누런 논밭이 그렇게 막 그 예술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이 잘 안 되는데 거기를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되는 것도 같고, 뭐 일상이 예술이고 예술 속에 또 일상을 찾고, 이런 모토가 저희 농촌 여행도 이렇게 특별한 막 근사한 건 화려한 건 없어도 농촌에서 그런 소소한 것들로 힐링을 받는 게 또 농촌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농촌에 여행 오시면 뭐 방금 보신 그런 프로젝트처럼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거 이름을 저희는 이제 기획 작가가 없다 보니 제목이 한정없이 뭐 서브 제목과 본 제목과 한정없이 들어졌는데, 일단 맨 처음에 붙였던 이름은 매일매일 시골 여행 이거였거든요. 좀 네네. 그렇게 살고 계신 느낌이 들었어요. 아, 네. 최별 PD님은 여기 살고 있지만 뭔가 매일매일 시골 여행하듯이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여봤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좀 그런 느낌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행자 같은 느낌으로? 네. 아까 일부러 네네. 막 서울도 왔다 갔다 하신다 했잖아요. 네네네네. 진짜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집은 이곳이지만 100% 이곳 사람이 안 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설레임이 너무 좋았었나 봐요. 저한테도 네. 초반에 그 설레임이. 그래서 그 설레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매일매일 여행하듯이 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가끔 이 공간이 지루해질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뭐 그냥 훌쩍 여행도 떠나보고. 근데 그게 불과 2년 전에 저에게는 불가능한 모습이었거든요. 전 되게 그때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허락을 안 해줬더라고요. 그냥 자신 스스로요? 네네네. 뭐 갑자기 쉬러 갈 수도 있고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닥 그렇게 안 지냈던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일에 매여 있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되려 뭐 정 안 풀리거나 뭐 안 될 때는 잠깐 놓고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어떤 삶의 방법들 이게 막 거의 저는 원래는 막 이렇게 무조건 직진인 느낌이었는데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 뭐 가끔은 포기도 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좀 있는 걸 그대로 넘기는 방법들을 익히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주변에 지금 이웃분들은 다 농사를 지으시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지낼 때는 제가 이만큼 노력해서 좋은 뭐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나 뭐 좋은 성과를 냈는데 주변에서 그걸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화가 났어요. 원래는 왜 이렇지? 막 이러면서 막 불만이 생기고 이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농사를 계속 지으시는데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부지런하게. 근데 막 하루 이틀 차이로 누군가의 노는 다 태풍 피해로 쓰러지기도 하고 누군가의 노는 또 멀쩡해요. 진짜 복불복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는 이분들도 몇십 년을 그런 농사를 지으셨으니까 당연하신 거죠, 그게. 분노하시지 네, 않고요. 그냥 나 열심히 했지만 좀 속상하긴 한데 이번에 날씨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마침 타이밍이 그렇게 맞은 걸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그거를 보고 처음에 너무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치, 나는 그냥 열심히 했고 결과는 제 손에 떠난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면서 살았구나 싶어가지고 이런 구절들 되게 그 책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거를 지금 삶 속에서 직접 겪으신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 책으로 글로 볼 때는 잘 안 하다. 네, 하나도 그쵸. 안 하다는데 막상 보니까 그게 이 얘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직접 경험하니까 이제 알겠구나 싶어서 그런 삶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곧 여행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딱 이곳에 정착해서 뭔가를 해내야지보다는 오늘 즐거운 여행을 왔으니까 그냥 재밌게 있다 가야지 라는 정도의 느낌이다 보니 그게 다 통하는
어떤 태도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여행처럼 살지만 또 이렇게 뒤돌아보면 되게 열심히 살았고 뭔가가 다 이렇게 결과물들이 또 있네요. 그쵸. 의도하지 않게. 네네네. 좋은 삶의 자세인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농촌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한테 팁을 준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농촌에서 어떤 것들을 찾아보세요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 저희 오피스 카페에 오시는 분들 중에 뭐 주변에 가볼 만한 곳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저희도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을 좀 찾아볼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지금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마을 지도도 생각은 하고 있고 한데, 근데 사실 저는 반대로는 그냥 계획 없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무계획으로요? 네. 그러니까, 할 게 있는 마을은 많잖아요. 특히 도시 이런 데는 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아직 저도 확정적이진 않고 제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곳에서 마저 할 게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편하게 쉬러 오셨으면. 근데 되려 쉴 공간이 한정적이라는 건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죠. 뭔가 뭐 숙박시설도 없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굳이 이곳에 와서 무언가 바깥으로 향하는 방향보다는 좀 스스로에 대해서 좀 생각 정리하고 그냥 그런 쉼을 가지셨으면. 뭘 또 이렇게 막 보면서 네, 채우기보다 네, 경험을 네, 채우든 네, 네. 뭐 배를 채우든 이런 뭔가, 것보다는. 네네. 제가 또 그런 취향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는 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책 한 권 다 읽고 가면 너무 땡큐고 아니면 말고 약간 그런 마음이 좋지 않을까. 네. 굳이 뭐가 이렇게 잔뜩 있는 서비스가 한 바가지 있는 네. 유명 관광지가 아닌 네. 농촌으로 온다면 오히려 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풍경 속에 가만히 있는 거 그쵸. 이런 것도 좋겠네요. 네, 멍 때리다 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아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외에 제가 어떤 걸 추천할 수 있을지 물론 뭐 가볼 만한 공간도 있고 맛있는 집도 있고 하지만 그걸 기대하시는 건지 뭔지를 제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낯선 시각으로 농촌을 바라봤을 때의 모든 것들이 다 막 하나하나 예쁜 장면이 되는 것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저는 막 뭐 땅강아지랑 뭐 개구리 막 엄청 그 조그만하게 도단한 싹도 잡아주시고 막 이랬는데 무심히 지나다니던 곳에 저렇게 많은 또 이쁜 포인트들이 숨어 있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계획이 없어야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계획이 없어야? 네,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으면 네. 거길 가야 되니까 그거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목적지가 없으면 이제 좀 주변을 관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랬을 때 그 발견함에 대한 재미를 느끼신다면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농촌 여행 오시면 이렇게 자신을 만나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실 수 있는 좋은 농촌 여행지가 많은데 저희 전라북도 농촌관광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오피스잖아요. 네. 지금 여기가. 네네네. 근데 보면은 월, 화는 쉬시고 수목금 이렇게 토일까지요? 네네네. 주말도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예약이 되어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댓글에도 가끔 보면 지나가다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냥 왔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네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오피스 카페는 카카오 채널 오늘은 아마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오늘은 라이프인가 오늘은일 텐데 카카오 채널 검색하셔서 예약하시면 되고요. 평일, 주말, 수, 목, 금, 토, 일을 운영을 하고
낮 1시 타임, 4시 타임에 예약을 받아요. 저희가 예약을 받는 이유는 사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헛걸음 하시게 될까봐도 있고, 그리고 저희 채널을 보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조용히 쉬시는 거일 것 같아서 이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오셔도 커피 드리고 다 구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평일 낮에는 조금 손님이 없는 시간대이기도 하니까 평일 오전에 많이들 오셔도 좋고, 주말에는 사실 좀 손님이 많아서 네. 주말에 어느 정도로 많이 오시나요? 주말에 토요일 예약 안 일요일에-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네네네, 같아요. 테이크아웃 손님도 많고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80여 분? 그럼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되게 바빠요. 아. 네, 주말에. 그래서 지금 월화를 쉬는 게 사실 저희가 이곳에서 커피를 내리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다 PD들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직업이 원래 커피 내리는 사람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약간 팔자에도 네, 커피를 그냥 내리시고 저희는 이렇게 계시는데. 많이 오실 줄은 모르고 그냥 일하다가 한 잔 내려드리고 해야지 했다가 지금 약간 주객이 살짝 전도돼가지고 그러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까지 하고 월화는 쉽니다. 월화를 저희가 주말처럼 쉬고 있어요. 예약은 카카오 채널에서 네네네. 미리 하실 수 있고, 이용 시간은 1시, 4시? 1시, 4시 타임이 있어요. 근데 예약이 조금 빨리 마감되는 편이어가지고. 네.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구독자 수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서. 네. 지금 저희가 저희 질문을 끊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이어서 할까요? 저희가 사전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토크 콘서트가 있다고 알려드리고 사전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몇 개를 추려왔거든요. 네네. 스카이블루 0037님이 혹시 시골 생활하면서 텃밭도 가꾸시나요? 텃밭이 있다면 무엇을 가꾸고 요리는 어떻게 해 드시는지요? 혹시 단 게 드시고 싶다면 무엇을 해 드시나요? 시골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텃밭 가꾸죠. 근데 텃밭이라고 하기에 되게 넓은 밭을 맞아요. 가꾸고 있고, 원래 처음에는 막 신나가지고 올 봄만 해도 시골 거기 장터 가서 파는 어떤 그 모종들 있잖아요. 네. 있는 대로 다 심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네 분들이 심으시는 것만 따라 심어요. 예, 옆에 많이 심으시는 네, 작물들? 너무 다양하게 심으면 힘들고 그걸 다 먹지도 못하고 저 자체도 요리 그렇게 다양한 걸 하는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낯선 거 안 심고 뭐 지금은 무하고 배추, 갓하고 가지를 되게 잘 먹었어요. 가지? 봄에서 가을, 늦가을까지 가지가 계속 열리는데 진짜 가지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지를 되게 잘 먹었고, 단 걸 먹고 싶다. 단 거? 단 거 먹고 싶으면 과일도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는 뭐 사과나 이런 달콤한 수박처럼 그런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막 진한 액상마당 이런 걸 의미하시는 것도 같은데. 단 걸 먹고 싶으면 초콜릿을 그게 시골에서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냥 단 걸 먹어요. 단 걸 먹고 싶으면. 근데 좋은 점은 죄송합니다. 물을 좀 드시고. 네네. 네. 아마 단 거는 그때 막 복숭아 잼도 만드시고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맞아요. 과일도 여기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생 과일을 먹는 편이고. 그 생과일, 근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할아버지가 복숭아를 주셨는데 막 어르신이 주신 거라 씩씩하게 먹고 떨지만 씩씩하게 먹고 있었더니 어르신이 좀 이따 드시고는 에잇 맛없다고. 맞아요. 이걸 왜 먹고 있냐고. 네. 맛없으면 맛없다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그게 약간 지나치는 일상에서 저런 선문답이 나오다니 너무 놀랐거든요. 저도요. 약간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느낌이었어요. 어머. 그래서 되게 공감 갔어요. PD님도 되게 그 포인트 막 넣어주셨잖아요. 선문답 같았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텃밭 재료로 밥을 해 먹다 보니까 조미료 많이 넣은 게 진짜 맛이 없어졌어요. 입맛이 건강한 걸로 바뀌나요? 네. 물론 여전히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매운 거를 먹긴 하는데 막
약간 그런 거 있죠. 예전에 휴게소에서 밥 먹는 거가 음. 맛없다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제가. 휴게소 음식은 다 맛있는 거 그쵸? 아니에요? 근데 맛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약간 조미료 들어간 음식들? 네. 그렇게 되나? 뭔가 그냥 어떤 그런 인스턴트 음식에 대한 약간 엄청난 그 욕구 있잖아요. 거의 네. 식탐. 이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굳이 불필요한 것들을 뭐 이렇게 맛으로 갈구하거나 이런 게 없어지는 것 같은 거네요. 네네네네.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지금 그럼 텃밭에 몇 개나 심어져 있어요? 지금은 이제 김장해야 되니까 배추랑 배추를 거의 제일 많이 네네네. 심으셨겠네요. 무랑 쪽파랑 마늘이랑 양파, 음. 대파. 그래서 이 동네 분들이 심으시는 것만 있어요. 네네. 토양이 약간 영향을 미치는 건가? 아니면 뭐지? 아니요. 그러니까 다 잘 자라요. 정말 다 잘 자라고 도시의 어떤 화분 같은 데서 하는 것과 이곳의 생산성은 달라요. 그쵸, 정말. 그쵸. 조그만 땅에서도 엄청 뭐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막 다양한 걸 심는다고 다양한 밥을 해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포기하고 그냥 하던 것만 해서 네, 아욱도 있고 시금치도 있네요. 생각해보면 부추도 있어요. 종류별로 은근히 많네요. 네, 그러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상추도 있네. 네. 네, 그 다음 네. 질문에 리드난 님이 네. 시골에 살면서 오히려 답답하진 않으신가요? 문화생활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시골에 살면서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차가 없을 때. 네, 차는 필수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네. 차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훨씬 교회나 뭐 바람 쐬러 나가기도 좋고 문화생활을 제가 원래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근데 막 백화점을 가거나 이런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은 사실 없고요. 그래서 뭐 교회에 있는 카페 가거나 여기 부안 바닷가 가까워가지고 거기 바닷가 가거나 가끔 도시가 그립다 하면은 뭐 전주 뭐 이런 데 갔다 오거나 뭐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차만 있으면 사실은 교통체증이 없잖아요. 네, 이곳은. 맞아요. 네, 엄청난 메리트. 그쵸. 예. 제가 서울 갈 때마다 너무 힘든 게 서울 진입할 때부터 막혀요. 그게 이곳에서 서울까지 뭐 한 3시간 반, 4시간만 걸린다 하면 그 중에 1시간, 2시간은 다 서울에서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체증 없는 이곳에서 좀 편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여기 차만 있으면 주변에 가서 구경할 만한 곳들도 너무 너무 많아요.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너무 차이점이었어요. 서울에서는 교회로 나간다는 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큰 맘 먹어야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는 무조건 주말이나 쉬는 날은 다 교회로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게 좀 다른 점이라고 느껴졌어요. 주변 어르신들도? 네네네. 주변 어르신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막, 저 내소사도 같이 갔다 오고, 이 여사님네랑 선유도도 다녀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는 것을 주변 어르신들한테 좀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서울 분들이, 그러니까 꼭 서울이라기보다 도시 분들이 농촌에 계신 분들은 뭔가 삶에 이렇게 지쳐 찌들어서 여가를 즐길 틈이 없고 뭐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변에 좋은 곳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어서 이제 잠깐 다녀오시기도 너무 좋고 그쵸. 식생활 문화도 신선하고 산지에서 직송한 막 이런 것들 먹으시니까 맞아요. 맛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이 동네에서 식당으로 살아남으려면 부모님들의 어떤 그 그쵸. 정도 수준은 다 돼야 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찬은 다 맛있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농사를 안 짓고 사는 사람도 서울에서는 급여 대비 집값이나 주거 비용이 엄청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여가 생활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좀 줄어든다면 이곳에서는 주거 비용이 사실은 되게 좀 작다면 작기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하기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문화생활은 농촌에서 더 풍족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나? 그리고 보니까 그림도 막 알아서 이렇게 셀프로 많이 그리시고 해서 그렇게 문화생활에 막 그 목마름을 느끼시지는 않는 상태일 것 같기는 해요. 보면. 네네. 문화생활에 대해서 저의 취향과 성향상으로는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매일 뭐 미술관에 가야 된다. 그러신 네, 분들은. 뭐 전시를 가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사실은 아쉬울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도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뭘까? 최한나임 씨가
시골에서 여행하듯 느긋한 여유로운 삶이 가능한가요? 살다 보면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때가 언제였나요? 일명 현자 타임이라고. 그리고 또 미모와 건강, 멘탈을 유지하는 시골 라이프의 비결이 있으신지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 하루 미루면 네. 바로 지옥이 와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 잡초 같은 거 뽑을 때 제가 초반에는 되게 많이 미뤘거든요. 네. 요만큼 났으니까 내일 하지 뭐 했는데 그게 진짜 내일은 막 감당 불가능. 근데 뭐 그 다음날 또 비까지 왔어요. 비 오고 나면 이만큼 그런 차나. 변수가 또. 예, 막 이러니까 제가 안 미뤄야겠다는 마음을 지금 계속 100%는 아니지만 많이 안 미루고 있어요. 예. 이게 미루는 것에 대한 대가가 엄청, 도시보다 더. 네, 엄청 커요. 그래서 약간 무서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막 며칠 안 됐는데 밭이 날린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충격받거나 무서워요. 약간 뭘 이렇게 잘하지? 약간 그런데, 예, 그래서 여행하듯 느긋한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려면 무조건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저는 시골에서 절대 못 산다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막 20대 때 한창 막 힘들어할 때, 나 나중에 나도 농사나 짓고 내려갈 거야 이랬더니 엄마가 콧방귀 키시면서 제가 되게 저녁형 인간이고 좀 게으른 편인데, 해가 너를 기다려주니, 그쵸. 계절이 너를 기다려주니, 맞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1년 내내 계절에 쫓겨 산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막 시간이 막 빨리 가고, 그리고 진짜 저녁에 해야지, 뭐 오후에 좀 시간 낼 때 해야지, 시간이 안 나고 해가 금방 저물어요, 정말. 네. 맞는 제때에 제 할 일을 해야 하는 건 기본으로 갖춰야 될 태도이겠네요. 그리고 미모와 건강을 유지하는 시골 라이프. 미모? 유지하고 있다고 지금 이뻐 보이셔서 이렇게 딱 질문 주신 거예요. 건강, 맞아. 건강도 노동을 그렇게 강도 높게 하면 뭐 이렇게 여기저기 쑤실 거 할 것 같고, 네네. 보면 생각보다 허리 구부리는 일이 많잖아요. 허리 안 아프시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허리 아플 정도로 아직 일해보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고되진 않고, 사실은 정말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정말 애교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해가 너무 세가지고 제가 네. 원래 서울에서는 선크림을 안 발랐는데 이곳에서는 발라요. 좀 심한 것 같아요. 김제는 나무도 많이 없어서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시사철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그게 네? 그리고 멘탈도 유지하는 비결이 있으시냐고 멘탈은 했어요. 그냥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도시의 현대인들이 햇살을 못 받아서 막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뭐 우울증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제가 지금 되게 여러 사람 저희 집에서 자기도 했고, 저희 PD들도 이곳에서 지내고 하는데 다들 막 처음에 뭐 불면증이라고 다들 너무 잘 자요. 약 적당한 몸의 피로와 햇볕으로 흡수하는 있으신 분들 비타민 오시면 D. 너무 좋죠. 건강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좋네요. 여러분 적극 시골 권장 토크 콘서트. 네, 제이수은님이 931님이 시골 생활하면서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질문으로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가장 많이 달라진 점 뭘까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앞에와 달리 제가 서울에서는 장바 넣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제 마트에서 막 제가 먹을 거리들을 막 사다가 냉장고에 막 꽉꽉 채워 넣는 거죠. 네. 왜 좋아했는지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걸 되게 좋아했고, 근데 혼자 살면서 뭐 먹었죠.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절반 이상 버리고 약간 이랬는데, 이곳에 와서는 그 습관이 어느 순간 좀 고쳐졌어요. 버려지는 게 되게 아깝다는 생각을 실제적으로 하게 된 것 같고, 텃밭에서 재료가 나니까 그걸 또 빨리 그때그때 먹어야 버리는 게 줄어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먹을 것을 생각하고 어떤 먹는 것을 산다는 점? 그게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 와서. 그거 막 내가 힘들게 농사를 지은 거를 버리기가 이제 얼마나 힘든지 알게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마어마하게 힘든 건 아니지만
엄청 시간과 그 네.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그러니까 아끼게 되는 마음이 어. 자연스럽게 생겨서 그게 왜 그런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아, 네,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어느 날 채화된. 네네. 뭔가 이제 상추도 매일매일 뜯어줘야 그러니까 제가 먹을 때만 뜯는다고 얘가 잘 자라는 게 아니라 맞아요. 매일매일 뜯어줘야 뜯어줘야 돼. 그런 것들을 알게 됐다는 점. 되게 소소하지만 네.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점들이 좀 달라져서 생활 방식도 조금씩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하게 뭔가 많이 이렇게 욕심 부리는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약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인스타그램 질문입니다. DDXX92님이 시골에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일단 스트레스가 쌓이시긴 쌓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쵸. 여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피디님이 그 뒤에서 엄청 바쁘시잖아요. 지금 같이 이제 뭐도 해보고 뭐 만나서 뭐도 얘기도 해보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네. 산책하고요. 산책하는 거 좀 좋아하고요. 뛰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집에서도 저는 집 정리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깨끗한 성격이 아닌데 평소 한 뭐 열흘 중에 8일 정도는 집이 더럽다면 이틀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때 네, 8일째 날 이렇게 집을 다 뒤집어 엎어갖고 깔끔하게 해놓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하면서 스트레스 풀려요. 제가 저를 어떤 살만한 공간에 둔다는 것이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근데 서울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네. 시골에서 스트레스를 별다르게 푼다기보다는 네네. 그리고 뭐 시골에서 특히나 더 좋았던 점은 서울에서는 사람이 없고 뭔가 좀 그런 공간을 찾아 나가야 됐다면 집에서는 막 그런 조용함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그냥 저희 집에 앉아서 편하게 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냥 멍 때리고 있고 그게 저희 인터뷰했던 어떤 기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쉼의 농도가 되게 깊어졌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쉼의 밀도. 네,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되게 그냥 가만히 앉아 쉬기만 해도 좋은 네, 그런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쉼의 그 내공이 그쵸. 엄청 쌓여서 그리고 쉬는 방법을 알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방법을 제대로 쉬는 방법을 네네. 네, 질문이 끝인 것 같지만 저희 또 궁금해하셔서 네. 뭐가 되게 질문을 또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네. 주셨어요. 그러면은 몇 개만 또 추려서 그럼 이 많은 분들이 근데 질문 궁금해하시는 거니까 네네. 이 질문들은 짧게 답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윤희님이 도시 생활하다가 시골로 내려와서 현타 와가지고 서울 그리웠던 적 없냐고 물으셨어요. 현타 와서 서울 다시 가고 싶었던 적? 근데 그거는 시골에 와서 현타가 왔다기보다는 유튜브 하다가 현타가 와가지고 유튜브 일로써? 유튜브를 한다는 게 좀 바쁘니까 너무 바쁘고 그럴 때 가끔 내가 어쩌다 유튜브를 시작했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는데 시골살이 자체가 뭐 현타가 올 정도로 그랬던 적은 거의 없고요. 저는 사실 이 생활은 되게 만족해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튜브를 한 거를 조금 힘들어 하긴 하지만 시골살이 자체는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서울 그럴 때 네. 있어요. 약간 갑자기 친구 만나고 싶을 때 친구가 없을 때. 그쵸. 저녁에 그런 거 맥주 좀- 한잔 하고 싶은데 맥주 한잔 할 친구가 없을 때는 조금 약간 급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해치림님이 채별 PD님 MBTI 궁금하다고. 요새 이게 화제잖아요. 네. MBTI. 근데 제가 하나는 알 것 같아. 뭐요? 뒷자리가 제이는 아닐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뭔가 이제 계획이 없이 우당탕탕 그쵸. 막 그때그때 닥치는 네. 대로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게 또 재미가 있긴 하거든요. 그쵸. 저 너무 전형적인 것 같긴 한데 제가 해보셨나요, 그때, 혹시? 해봤을 때 ENFP인가 ENTP인가 이랬어요. ENFP 아니 네. ENTP? 네네. 그래서 안 됐네. 근데 저는 약간
분명히 내향적인 면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뭐랄까 되게 뭔가 활력 있고 쾌활하고 약간 똘끼도 있는 그래서 그런 너무 뻔한 성격이구나. 느낌이라 좀 실망했어요. 나도 이런 거 나올 것 같았는데 그게 나와버린 느낌. 네네 뭐야 이런 이게 왜 괜히 성격 테스트겠어요? 네, 그 다음에 네. 이거 아까 말씀은 한번 드렸는데 그 꽝년님이 김제 내려오면서 가족 반대 없었냐고. 아빠가 그 반대라면 반대였겠죠? 그냥 화가 나셨었는데 아빠가 반대를 할 수 없어요. 제가 네, 뭐 아빠가 이제 뭐 하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안 하는 타입이 아니다. 이미 딸의 그 성격을 아신 거구나. 네, 그냥 포기. 언짢아 하셨지만 네, 네. 넘길 수밖에 없었다. 네, 또 사고를 쳤구나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셨던 거네요. 네. 네, 그 다음 SJK님이 네네. 시골 생활 중, 이건 좀 궁금하다. 가장 웃겼던 혹은 황당했던 썰 있냐고. 되게 많은데 되게 되게 재밌거든요. 매일매일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저희 PD들이 그래서 막 여기 김제를 어메이징 김제라고 불러요. 웃긴 일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근데 가장 어이없었던 황당했던 뭐 에피소드랑 연관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은데 일본이 아저씨가 그 선산 드라이브 가자고 했을 때 네.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건 너무 PD로서는 너무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한다. 이런 이런 회차는 있을 수 없다 싶었고 가서 막 아버님이 막 여기 우리 엄마 아버지고 막 이렇게 네. 하실 때 진짜 너무 이렇게 웃기면 안 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막 인사해야 되나 아니, 말아야 되나 하면서 되게 어쩔 줄 몰라 하셨던. 그때가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그날 사실 되게 별로인 날이었어요. 공사도 안 하고 막 뭐 취소되고 막 뭐 진행도 안 되고 저희 뭐 외장하드 뻥 나가지고 뭐 영상이 날라갔나 막 이래서 되게 우울한 날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랬나 보다 해서 네,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너무 좀 그 상황 자체가 웃긴 것 같아요. 네. 선산 드라이브 같이 네. 갈래? 이런 말을. 그러니까 선상 같지 누가? 않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까지 살가우신 분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일본 아저씨가. 그래서 막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소개시켜드리고 네네네. 되게 저는 따뜻했던 에피로 기억이 나요. 눈누난나님이 김제 내려오길 정말 잘했다 싶은 순간은 언제냐고. 저녁에 진짜 조용할 때요. 정말 조용하거든요, 저희 동네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혼자 저희 집에서 음악 같은 거 안 켜고 밥을 먹으면 제가 밥 씹는 소리가 소리의 끝인 그런 진짜 조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진짜 조용한데 저녁에는 특히나 좀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착 가라앉는 느낌인데 그게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네. 그 막 밤에 봄에는 개구리 울음소리 가득 들리고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네 좋아요. 여기 집에서 사는 거나 그리고 마을 분들도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궁금해요. 다른 시골도 이런지. 그렇게 적막한지? 아니, 마을 분들 캐릭터가 좀 재밌어가지고 다른 데 가도 이런 분들이 그냥 있는 건가? 약간 그런 궁금증은. 네네. 네, 신선래님이 김제에서 지내면서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변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나온 얘기랑 약간 연결될 수도 있는 질문이네요. 저는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생각. 많이 달라졌죠. 저 되게 누구랑 친해지는 거 그닥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었고요. 특히 동네 어르신들과 이렇게 친해질 줄 몰랐고요. 그런 이웃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개념이 아예 그쪽에는 아예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혼자 있고 싶어서 이 마을에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절대 혼자 못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제대로 혼자였던 적도 없었나 봐요. 이렇게 여기서 이게 진짜 혼자구나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러면서 정말 너무 도덕 교과서 같지만 같이 도우면서 사는 거구나가 되게 저한테 체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달라졌어요. 이거를 근데 뭐라고 말로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아니 근데 보면 작은 거 하나하나도 주변에서 조금씩 서로 네네네. 도와가면서 네네네. 좋아요, 그게. 네. 아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대부분의 그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도시의 청년들이 느끼는 포인트일 것 같은데 최유 PD님 같은 경험을 아직 못 해봐가지고 그쵸. 알려드릴 수 없는 게 너무 그러니까 아쉽네요. 막상 다들 막 다 스스로가 엄청 개인주의자 같고 네. 그렇게 느끼실 텐데 아닌 경우가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경계심이 이만큼 쌓여가지고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인 거지. 사실 좋은 이웃들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왜 그게 싫겠어요. 그쵸. 우리에게 이웃과 공동체는 필요한 것이죠. 아니 근데 네. 그 주민들과의 갈등은 혹시 없었냐고 저희 그 달오름 마을에서도 질문 하나 주셨어요. 네,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서울에서 웬 처장 하나 들어왔는데 막 동네가 시끌시끌하네 이렇게 뭔가 아니요,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제가 좋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분들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한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그 누구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애인이 아니고서야 그건 쉽게 막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튜브 영상으로 매주 저는 이 마을이 좋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사실 다 구독자거든요. 저희 채널에. 그러면 그분들도 마음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다는데 뭐라도 하나 더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의 영향도 분명히 있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그쵸, 유튜브 그쵸. 채널이니까 네네. 다른 분들보단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약간 하네요. 저희가 쌓아온 시간들이 영상으로 다 남아있으니까 예, 신뢰도도 그만큼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치치님이 멋을 위해 다녀를 과감히 포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추위는 견딜만 한가요? 이거 저도 너무 궁금해요. 겨울 한 번 나셨고 이제 네네. 겨울이잖아요. 오늘 여기 김제에는 네네. 눈도 왔거든요. 맞아요. 옷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살만했어요. 우풍이 좀 있긴 한데 저 자체가 그렇게 막 추위를 타는 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서울에 있던 집처럼 막 겨울에도 반팔 입고 이렇게는 절대 생각 못 하고요. 네. 좀 껴입고 자연에 순응해서 네, 옷차림은 네, 갖추지만 네. 막 그렇게 그렇게까지 못 살 정도 아니던데요? 생각보다 살만하던데? 그 막 겨울에 내부에 난방하면 네. 결로도 조금 생기잖아요. 그런 건 괜찮았어요? 별로 없어요. 아. 별로 흙집이라 그런가 봐요. 숨을 쉬어서? 네. 저도 약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네.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PD들 이제 온 친구들은 걱정하고 추워하더라고요. 그게 또 적응이 안 되면 그럼요. 반팔 입고 지내시던 분들은 네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구 온난화도 있으니까 추운 겨울엔 약간 춥게 지내는 게 맞겠죠? 네, 숭 SS님이 오늘은을 통해서 시도하고 싶은 또 다른 무모한 하지만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 도전이 있을까요? 요즘 그 고민을 한창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개인으로서 힐링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거를 계속 컨텐츠로 하는 거는 반복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제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유튜브를 한다면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하면 실제로 인구 소멸 지역이잖아요. 김제도 그렇고 다양한 농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영향력이라는 게 생기던데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아직 제가 뭘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상황이 이런저런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채널에 업로드도 못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약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저는 꼭 실현되면 좋겠다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뒤에 낙서나 식기 같은 것 그대로 두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는데 이건 아까 다시 한번 그냥 질문 드려볼게요. 델고 살 꼬야님이
지금 뒤에 있는 이런 낙서나 집에 있는 식기, 오래된 식기 같은 것을 그대로 두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날것이 채별 PD님께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분은 이거를 날것이라고 느꼈나 봐요. 날것이라기보다는 다시 못 만들 것들은 좀 그렇게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낙서를 지우고 나서 다시 낙서를 막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막 저게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막 보면 뭐 옛날에 피아노 학원 할 때 누가 누구랑 좋아했는지 막 이런 게 있어요. 누구랑 누구는 좋아한대요. 네. 진짜 그런 거. 실제로 저희 이번에 김제에서 아르바이트로 들어온 친구 한 명 같은 경우는 그 고모가 막내 고모가 여기서 피아노 학원을 했대요. 여기? 네, 여기에서. 오. 그래서 여기 고모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뭐 누구 선생님이 있나? 네네네. 근데 제가 지웠으면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막 저도 이건 새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 다 새 걸로 바꾸는데 이거는 조금 아깝다 하는 것들만 계속 남겨두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네요. 그것도 여기에서 공간에 대한 뭔가 스토리가 있는 분이 또 인연이 되어서 찾아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김치가 좁아서 그런가? 그래도 신기한 것 같아요. 네네, 좀 신기해요. 마지막으로 정리 질문 하나 드린다면 네. 저도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마침 질문 주셨더라고요. 오늘은이라는 채널이 채별 PD님한테 어떤 의미인지 한마디 또는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해볼 수 있는지. 이 질문 어디서 들었었는데, 근데 얘 엔딩 질문으로 너무 좋아요. 저한테는 되게 거울 같기도 하고 일기장 같은 공간인 것 같아요. 약간 최대한 솔직하려고 노력하고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의 어떤 너무 컨텐츠로 제 사생활이나 이런 게 노출될 때도 있으니까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좀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야 영상을 통해서 대리만족이라도 하시고 나도 가면 이런 걸 느끼겠구나를 상상해 보실 수 있고 저 역시도 이제 계속 매주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지난 영상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뭐가 있었는지. 근데 다시 보면 새롭더라고요.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저때 그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게 떠오르면서 저에게도 가끔 지루하거나 힘들어졌을 때 영상이 힐링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때 그 심정을 기록해 놓는 일기장? 그래서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다시 보고 하면 내가 이런 마음이었지, 이런 시간이 있었지. 그래서 지금 달라진 모습이 좋기도 하고 예전에 그랬던 모습이 좋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제가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되게 여기서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게 되게 구독자분들 덕도 있는 것 같고 저희 동네 어르신들 덕도 있는 것 같고 되게 저는 오늘은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만약에 제가 뭐 나중에 서울로 다시 올라가거나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너 뭐가 남았어?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집도 집인데 저한테는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 채널을 통해서. 근데 그게 제가 좀 솔직하게 제 모습을 보여줘서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저에게는 일기장 같은 곳,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기획한 프로그램이나 기획한 컨텐츠가 되더라도 그게 아마 그런 성격들이 티가 날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은 스러운 거구나. 그래서 왜 이런 기획을 했는지 이런 것도 조금 아마 이해하시기 수월할 것 같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 40분 정도. 오빠요, 제가 1시간 안에 안 끝난다 그랬잖아요. 더 물어보고 싶은 얘기, 궁금한 얘기가 많았는데 네. 오늘 이야기는 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농촌 관광의 하나의 그 일환으로 지금 인사이트 특강을 하고 있고 유튜버 오늘은 채별 PD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뭐 농촌의 여행 얘기로 국한하지 않은 채 좀 토크를 자유롭게 진행을 했던 거는 저는 채별 PD님이 오셔서 농촌에서 겪고 계신 이 모든 것, 자연,
뭐 그다음에 그 안에 주민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농촌 여행에서 또 그 주민의 삶을 또 빼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농촌을 여행의 끝판왕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고 그 안에 또 희노애락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나도 채별 PD처럼 살고 싶어. 저희 뭐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있고 주말마다 놀러 오실 수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농촌의 매력을 즐기러 이렇게 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PD님께서 저희 농촌의 이런 매력을 많이 끄집어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기대하고 제 채널도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인사이트 특강 6번째 시간 유튜버 오늘은과의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네요. 그죠? 그렇게 됐어요. 또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